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죠. 완벽한 거짓말, 치밀한 복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여름, 충청남도 청양군의 작은 마을 솔메리. 인구 500명 남짓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그런 마을이죠. 마을 중심에 행복 약국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새로 생긴 약국이었죠.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동수 씨, 42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아침 9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았죠. 마을 할머니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하루 3번 드세요. 밥 먹고 바로요. 네, 고맙네이. 마을 사람들은 동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젊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친절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수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미영 씨, 동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39살, 서울에서 방송작가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세련된 외모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였죠. 미영 씨는 동수 씨와 결혼한 후 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행사에 잘 나오지 않았고 이웃들과도 거리를 뒀죠. 저 약사 마누라 참 도도하네. 마을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우쭐대는 거 아니가? 말도 안 걸어.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없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도한 게 아니라 힘든 거 아닐까? 서울 생활하다가 시골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실제로 미영 씨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국 2층에 있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죠. 가끔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동수 씨는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 싫어. 나 피곤해. 그래도 밖에 좀 나가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당신이나 나가. 미영 씨는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2015년 7월 15일, 동수 씨와 미영 씨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날 밤 읍내에 나가서 케이크를 샀습니다. 미영 씨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죠. 미영아, 내일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외식하러 갈까? 됐어. 귀찮아. 그래도 싫다니까. 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동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미영 씨는 예민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죠. 7월 15일 아침, 동수 씨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거죠.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미영 씨를 깨우려고 침실로 갔습니다. 미영아, 일어나. 커피. 동수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없었죠. 화장실 갔나? 동수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역시 없었죠. 미영아,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탁자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화분이 깨져 있었고 흙이 카펫에 쏟아져 있었죠. 미영아, 동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피처럼 보였죠. 세상에.
동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30분 후 청양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왔습니다. 윤형사와 김형사였죠. 윤형사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마을 파출소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이동수 씨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윤형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난장판, 부엌의 붉은 얼룩.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인과 어젯밤에 싸우셨나요? 아니요.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요? 집안이 이 정도면 큰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잤을 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윤형사는 동수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인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동수 씨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윤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죠.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 친구분들 연락처는 아세요? 서울에 친구들이 있는데 연락처는 제가 잘 몰라요. 부인 부모님은요? 2분 다 돌아가셨어요. 미영이는 외동딸이에요. 윤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형사에게 지시했죠. 부엌 바닥 시료 채취해. 피인지 확인해야 해. 네, 형사님. 다음 며칠 동안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7월 14일 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아니, 뭐 특별한 거는. 아, 근데 밤 11시쯤에 약국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쿵 하는 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금방 조용해져서 그냥 넘어갔죠. 윤형사는 메모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밤 11시쯤 약국 쪽에서 소음이 있었다고. 부엌 바닥에 붉은 얼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였습니다. 사람의 피, B형. 미영 씨의 혈액형이었죠. 윤형사는 다시 동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동수 씨, 부엌에 있던 건 부인 피가 맞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다친 건가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알아야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부인과 싸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동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형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내 실종 사건의 70%는 남편이 범인이었으니까요. 경찰은 약국과 집을 더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영 씨의 일기장이었죠. 윤형사가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2015년 6월 3일.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 자꾸 짜증을 낸다.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다. 2015년 6월 15일. 오늘 남편이 나를 밀쳤다. 넘어질 뻔했다. 무섭다. 2015년 7월 5일. 남편 눈빛이 무섭다. 나를 증오하는 것 같다. 혹시 날 죽이려는 건 아닐까? 2015년 7월 10일. 남편이 생명보험에 대해 물어봤다. 불길하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을 의심해 주세요. 윤형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동수 씨를 다시 불러야 했죠. 이동수 씨, 이게 뭡니까? 윤형사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동수 씨가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부인이 직접 쓴 일기잖아요. 저는 미영이를 밀친 적 없어요. 화풀이한 적도 없고요. 그럼 부인이 거짓말을 쓴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썼는지. 동수 씨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윤형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생명보험 들었죠? 네. 결혼하고 들었어요. 수익자는 누굽니까? 저요. 보험금이 얼마죠? 3억입니다. 윤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가 있었습니다. 3억. 시골에서는 큰 돈이었죠. 이동수 씨 약국 경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씨가 망설였습니다. 요즘 힘들긴 해요. 빚이 있습니까? 네. 1억 정도요. 1억이요? 적지 않은데요. 약국 시작할 때 대출 받았어요. 아직 다 갚지 못했죠. 윤영사는 메모했습니다. 빚이 1억.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3억.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동수 씨, 혹시 CCTV 없습니까? 약국 앞에 하나 있어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동수 씨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윤영사가 7월 14일 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30분. 동수 씨가 차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큰 봉지였죠. 약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 11시 45분. 동수 씨가 다시 나옵니다. 차 트렁크를 엽니다. 큰 짐을 싣습니다. 검은 비닐로 쌓인 것 같았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사람 크기였습니다. 윤영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동수 씨, 이게 뭡니까? 뭐가요? 밤 11시 45분에 차에 실은 이 짐 말입니다. 동수 씨가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요? 이렇게 큰 쓰레기를요? 약국 청소하면서 나온 폐기물이에요. 어디다 버렸습니까? 읍내 폐기물 처리장이에요.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윤영사는 김영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연락해봐. 7월 15일 새벽에 약국에서 버린 쓰레기 있는지.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리장에 그런 쓰레기는 없었습니다. 동수 씨가 거짓말한 거죠. 윤영사는 동수 씨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이동수 씨,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없다는데요? 그럴 리가. 분명히 버렸는데요. 어디다 버렸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전 일인데요. 동수 씨는 땀을 흘렸습니다. 윤영사는 압박했습니다. 이동수 씨,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쓰레기라니까요. 아니면 사람이었나요? 부인이었나요? 아니에요. 동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영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약사가 아내를 죽였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약사 뭔가 이상했어. 불쌍한 마누라. 서울 생활하다가 시골 와서 죽다니. 돈 때문이래. 보험금 타려고 죽였대. 동수 씨는 마을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으니까요.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도 오지 않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미영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했죠. 검찰은 동수 씨를 기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양경찰서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저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납치당했어요. 2주 동안. 경찰관이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당신, 박미영 씨 아니세요? 네, 저예요. 미영 씨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거죠.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형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미영 씨, 어디 있었던 겁니까? 미영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납치당했어요. 어떤 남자가? 무슨 남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7월 15일 새벽에 집에 침입했어요. 저를 때리고 끌고 갔어요. 어디로요? 산속 어딘가에요.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2주 동안 거기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그 사람이 며칠 전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밧줄을 풀고 도망쳤어요. 윤 형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일단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 씨는 탈수 증세가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 밧줄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도 진짜였죠. 납치당한 것이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동수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하지만 미영 씨는 동수 씨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당신 때문이야. 뭐? 나 때문? 당신이 빚쟁이한테 돈 안 갚아서 내가 납치당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빚쟁이한테 돈 다 갚았어. 거짓말. 당신이 돈 안 갚아서 그 사람들이 날 납치한 거라고. 동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빚을 갚고 있었으니까요. 윤 형사는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갇혀 있었다는 폐가를 찾아야 했죠. 미영 씨의 기억을 토대로 수색했습니다. 며칠 후 산속에서 폐가를 찾았습니다. 미영 씨 말대로 밧줄이 있었고 물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 밧줄 좀 보세요. 김 형사가 밧줄을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느슨한데요? 이 정도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형사도 밧줄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납치범이라면 더 단단히 묶었을 텐데.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폐가 안에 음식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삼각김밥.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죠. 박미영 씨가 이걸 먹었다는 건데 납치범이 편의점 음식을 사다 줬다는 거야? 윤 형사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폐가 주변 편의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폐가에서 2k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미영 씨가 찍혔습니다. 7월 20일, 25일, 28일. 3번이나 나타나서 음식을 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납치당했다면서 편의점에 왔다고? 윤 형사는 미영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미영 씨, 설명해 주시죠. 왜 편의점에 갔습니까?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납치당했다고 하셨죠? 밧줄에 묶여 있었다고요? 편의점 CCTV에 당신이 찍혔어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음식 사는 모습이요. 미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 형사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박미영 씨, 납치가 거짓말이죠? 한참의 침묵 후 미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납치당한 거 아니에요. 윤 형사는 놀랐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미영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기였죠. 남편을 벌 주고 싶었어요. 벌요? 네. 저를 이 시골로 끌고 와서 제 인생을 망쳐놨어요. 미영 씨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5년 전 미영 씨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방송작가였습니다. 꿈을 이루며 사는 삶이었죠. 그러다 동수 씨를 만났습니다. 약사였던 동수 씨는 친절하고 성실했습니다. 미영 씨는 사랑에 빠졌죠. 결혼 후 동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골로 가서 약국 차리자. 서울은 너무 복잡해.
미영 씨는 고민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골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영 씨를 이상하게 봤죠. 미영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미영 씨가 동수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영 씨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동수 씨를 파멸시키기로,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일기장에 거짓말을 썼습니다. 남편이 무섭다.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증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7월 15일 새벽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집안을 일부러 어지럽혔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살짝 그어서 피를 부엌에 떨어뜨렸습니다. 납치당한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산속 폐가로 갔습니다. 2주 동안 숨어 있었죠. 가끔 편의점에 나가서 음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나타난 겁니다. 납치당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남편이 의심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고통받게 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윤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당신 남편은 살인 혐의를 받았어요.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았고요. 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죠. 실형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미영 씨와 함께 살 수 없었으니까요. 약국도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동수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동수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는 뉴스를 봤습니다. 미영 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죠.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후회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해 주세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동수 씨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남편을 가리켰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계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탓했죠. 그래서 남편도 똑같이 고통받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미영 씨는 감옥에 갔고 결혼은 깨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독이 됩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함께 사는 것도 선택이죠. 하지만 한 번 선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힘들다고 후회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미영 씨가 진심으로 힘들다고 말했다면, 동수 씨가 진지하게 들어줬다면 어쩌면 다른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힘듭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복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불행을 만들 뿐이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